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어, 이 앞주 월요일날 팔자풀이를 했던 그 사주는 제 사주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력으로 1953년 1월 24일 날 태어나셨더라고요. 이건 청와대에서 발표한 생일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1953년 1월 24일 양력 생일 기준으로 해서 만세력을 이용을 해서 명리학의 부호인 천간지지로 바꿔놓고 보면은 53년도는 임진월, 1월은 개축월, 24일은 을해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전주 월요일날 제 8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팔자가 좋냐 안 좋냐를 먼저 알아야 됐거든요. 그러면 그 팔자가 좋고 안 좋고 분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천지통보의 천인복돌한 학설에서 주장한 음권양권으로 팔자풀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권양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또 가장 정확하고, 그래서 첫 번째 좋냐 안 좋냐를 알기 위해서는 일주의 일간이 기준인데요. 이유가 뭐냐? 일간이 왜 일주의 일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팔자나 사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일이거든요. 생일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이 명리학의 부호인 천간과 지지로 바꿔놓고 그 천간과 지지의 글자 뜻을 해석하는 것이 사주풀이거든요. 그래서 사주 또는 팔자는 생일인데 생일날의 주인공이 일간이기입니다. 일간. 그래서 내 생일은 내가 주인공, 부모 생일은 부모가 주인공, 자식 생일은 자식이 주인공, 배우자 생일은 배우자가 주인공이듯이 생일날의 주인공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은 사주풀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주풀이는요 일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간은 을목이죠. 을목은 양권이냐 음권이냐? 양권. 그런데 연주를 보니까 임수는 음권, 진토는 양권, 월주의 개수는 양권, 축토는 음권, 일주의 을목은 양권, 해수는 음권. 이렇게 보면은 양권이 3개, 음권이 3개. 이렇게 3대3 절반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여기 연주월주 일주 시중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주를 보고 일주가 같은 권으로 되어 있으면은 좋다. 일주가 반대권으로 되어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라겠죠. 그래서 일주를 보면은 을목은 양권, 해수는 음권. 그러면은 음권, 양권, 양권, 음권이 이렇게 일주의 반대권으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팔자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일단 안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대운을 보니까 4, 14, 24, 34, 44, 54, 64 이렇게 4대운으로 가죠. 대운은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세운은 1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이 대운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4대운에는 갑인대운, 14대운에는 을묘, 24대운에는 병진, 34대운에는 정사, 44대운에는 무오, 54대운에는 기미, 64대운에는 경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가 제 팔자풀이를 할 때 그랬죠. 대운에서 천간은 무시를 해도 사주풀이나 팔자풀이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른 모든 책이 이렇게 지금 사주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운에서 천간지지를 같이 쓰는데요. 저는 사주풀이 할 때 대운을 대운을 쓸 때 천간은 쓰질 않습니다. 지지만 써놓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지금 현직 대통령을 했으니까 전직 대통령인 전 박근혜 대통령 팔자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대운에서 천간을 빼고 하겠습니다. 그냥 지지만 써놓고 사주풀이 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천간은 작용력이 대운에서 천간은요 있으나만 하거든요. 천간 쓰면 시간 낭비 볼펜만 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뭐 대운 쓸 때 천간 지지 같이 쓰던가 그냥 지지만 쓰던가. 이래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인묘 진사 오미 신 이렇게 돼 있죠. 위 천간을 생략을 해버리면. 그런데 일제일간이 을목은 양권이죠. 그런데 4세부터 14세까지는 인목이죠. 이는 음권이죠. 그 다음에 14세부터 24세까지는 묘대운인데 묘는 양권이죠. 24세부터 34세까지가 진대운인데 양권, 34세, 44세까지는 사대운인데 양권, 44세에서 54세까지 5대운인데 양권, 54세에서 64세까지 미대운인데 양권, 64세에서 74세까지 신대운인데 양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조금 힘들었더라. 음권인 인목이죠. 인목인 대운이죠. 그래서 인목이 14세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14세까지는 힘들고 14세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묘진사 오미신 이렇게 양권으로 됐기 때문에 60년간 대운이 좋아버리죠.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잘 풀립니다. 무엇이든지 아주. 그러면서 첫 번째 좋다 안 좋다 대운까지 분석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간론 할 때 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설과 성격이라고 했죠. 간설과 성격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을목으로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을목의 성격은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자유분방입니다. 자유분방. 자기 멋대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간섭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을목이더라.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문학과 예술의 소질이 많고 기회포착을 잘하고 관찰력도 좋고 활동적이고 집착력도 강하고 이 을목일주의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포착을 잘하면서 집착력이 강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그런데 단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전라도 말로는 보통 뚝보라고 하는데요. 이 뚝보거든요. 뚝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뚝이 많을 겁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성격이 급하고 그다음에 한 번 또 삐지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 성질 나고 삐치면은 상당히 오래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끔 한 번씩 엉뚱한 짓을 해버립니다. 이게 돈키호테라고 하죠. 그래서 을목일주의 성격은 이렇게 단점은 욱하는 성격하고 급하고 가끔 한 번씩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 한 번 삐지면은 오래 간다. 이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이나 복을 보면은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5복하지만 우리 학문에서는 7가지 복이죠. 조상복, 부모복, 형제복, 임복, 배우자복, 자식복, 사위며느리복 해서 7가지인데요. 자, 조상복은 연주에서 봅니다. 그런데 연주를 보니까 연간, 임수는 음권, 연지 진토는 양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음권, 양권이 섞어져 있으면은 천간은 정신세계고 남자들이고 밑에 지지는 물질세계고 여자들이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나 덕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됐을 때 덕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겠죠. 그래서
밑에 지지가 물질인데 양권 같은 권으로 되어 있죠. 을목하고. 그래서 조상복은 있다. 두 번째, 월주에서는 세 가지 복을 봐야 되거든요. 부모복, 형제복, 인복. 그런데 월간인 개수는 양권, 월지인 축토는 음권. 그런데 월간 개수는 정신세계면서 남자들, 월지인 축토는 물질세계이면서 여자들. 그러니까 정신적인 보탬은 될란가 몰라도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더라. 누구로부터? 부모, 형제, 인덕. 모든 사람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덕이라든가 부모복이라든가 형제덕은 없다. 왜? 물질적인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세 번째, 일주를 보면은 나는 양권인데 배우자궁이 했으면 음권으로 들어있죠. 이렇게 반대권으로 되어 있으면은 배우자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같은 권으로 되어 있을 때 배우자복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권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가 반대권으로 되어 있으면은 강체냐 약체냐? 약체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강체, 약체할 때 약체와 강체의 차이점은 첫 번째 배우자복이 있다 없다. 그릇이 크다 적다. 대담하다. 그 다음에 소심하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복도 없으면서 고생은 사서를 하는 스타일이더라. 세 번째, 살을 보면은 살을 항상 기준은 일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학문에서 살의 종류는 1000가지가 넘는데요. 이 1000가지가 넘는 살이요 모두 지지에 들어 있습니다. 천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신해가 두 글자 이상 연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역마살,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묘오유가 두자 이상 나란히 붙어 있으면 도화살,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축진미술이 두자 이상 나란히 이렇게 연좌 붙어 있으면 화개살, 일지가 진토라든가 술토가 와 있으면 괴강살, 층은 일지하고 월지하고 일지하고 시지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래 이 순서대로 써놓고 7번째 만난 것 보고 충 또는 7번째 만난다 해서 7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를 모르기 때문에 시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를 봐가지고는 살은 없습니다. 살의 작용력이 있는 것은 5가지밖에 안 됩니다.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 개강살, 충. 1000가지가 넘는 살 중에서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주를 모르지만 연월 일까지 해서는 살이 없네요. 다음에 돈과 직업이 있는데요. 재물법과 직업은 우리 학문에서 돈은 재고, 직업은 관이죠. 그런데 돈은 잘 번다, 못 번다는 운이고, 지킬 수 있다, 없다는 팔자. 직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냐, 취업을 하느냐, 또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또는 출세를 하느냐, 못 하느냐는 운입니다. 그다음에 승진을 남보다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또는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팔자고 취업을 하고 못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못 하고 출세를 하고 못 하고는 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또는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는 팔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묘진사 오미신 태운이
을목이 양권인데 대운이 양권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며 출세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승진이라든가 또는 성공의 유무는 글쎄요, 조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은 성공한 것일까요? 출세한 것일까요? 둘 다 한 것일까요? 저는 대통령은 출세는 했을 막정 성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세는 무엇이냐 하면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출세고,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강요는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니까 출세는 했죠. 대운 때문에. 근데 돈은 지킨다 못 지킨다. 남자는 밀주가 자기권으로 되었어야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일주가 반대권으로 되어 있으면 돈을 못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는 처가 돈이거든요. 정제가 처지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복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돈은 벌었을 막정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공은 못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출세를 한 사람이고, 근데 대통령이 했다 해서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출세했다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했다 해서 모두가 또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한 사람도 있고, 성공을 출세하고 성공을 못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고 출세도 못한 사람이 있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한 사람이 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세는 했을 망정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공은 못했더라. 이렇게 팔자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은 일간 기준이거든요. 일주 기준인데, 을해 일주가 을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하고 해수의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선이나 발인데, 이렇게 밑에 지지가 해수 반대권이 나오면은 손발에 차디차다 수족냉증을 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을해일주, 을목은 양권이고 해수가 음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을축, 을해, 을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수족냉증인데요. 수족냉증이란 것은 손발이 차디찬 것을 말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소리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사람 바로 직사해 버린다. 근데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고날 때부터 손발이 차디찬 수족냉증이 아마 있을 것이고, 해수에 또 이상이 있거든요. 해수는 대뇌라든지 백회열이거든요. 백회열은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제일 높은 곳이 백회열이거든요. 100가지 혈이 모인다 그래서 백회열 하는데, 이렇게 일지가 해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두통이 뒤따른다. 두통.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정신적인 문제, 그러면은 치매라는 병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족냉증과 치매를 조심하라. 건강은. 그리고 신수를 보면은 올해 1년간의 운세를 보면은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인데, 을해 일주인데 2021년은 신축익년이거든요. 근데 신금은 하늘에서는 눈이나 설이고, 축토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축토는 음력으로 12월 달에 하루로는 새벽 2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신축년이요, 음력 12월 달에 새벽 2시거든요. 신축년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을해일주인데, 을목은 자연의 이치로 오면은 나무 이파리라든가 풀이죠. 나무 이파리나 풀이요, 음력 12월 달에 눈서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마귀 타버리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나 비코울타운에서 강의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2021년과 2022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조심해야 될 연도이면서 임기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로 내가 이렇게 팔자풀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임기를 채우고 못 채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을해일주의 일간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인공이 을목인데요. 을목은 자연의 이치로 오면은 나무 이파리나 풀인데 올해 2021년이 신축년인데 신축은 자연의 인상에서 눈설이고 12월달 축토는 12월달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눈설이를 나무 이파리나 풀이 만났더라.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무 이파리나 풀인데 자연의 이치로 오면은 12월 달에 눈서리를 만나는 해다 올해가. 그래서 아무튼 죽느냐 사느냐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감정을 했고 2017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주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